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비자입니다. 최근에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고 나서 독감 환자 그렇게 많죠. 특히 아데노바이러스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도 갑자기 쏙쏙 생기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직접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의 정동혁이라고 합니다. 요즘 독감, 특히 아데노바이러스, 또 엠폭스 바이러스 진짜 왜 이렇게 많은가요? 정말 요즘 유행하고 있긴 있는 건가요? 최근 심해진 일교차와 대중교통의 마스크 해제 등으로 인해서 콧물, 두통, 가래, 인후통 등 독감이나 감기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증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서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일주일 후에는 호전될 수 있으나 역류아들은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아데노바이러스, 이 코로나 증상보다 좀 더 아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증상이 어떤 건가요? 아데노바이러스는 봄과 이른 여름철에 유행하는데 잠복기가 1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고열 증상이 10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눈병과 같이 눈에 잘 감염이 되게 됩니다. 역류아들은 폐렴과 장염, 결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들도 심한 기침이나 배탈, 오한,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증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원숭이 두창이라 불리는 엠폭스 국내 환자도 조금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엠폭스는 어떤 질병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으로 제2급 감염병입니다. 이 질병은 1958년 실험실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체 감염 첫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원래는 중앙아프리카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이후 유럽과 북미에서 감염 사례가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걸리면 몸에 안 좋은 게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수두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엠폭스는 발열과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서 4일 정도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 생식기 근처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의 엠폭스는 대부분 2주에서 4주 후 자연 치유가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 감염이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이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엠폭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피부, 특히 수포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쓰던 수건이라던가 옷, 집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감염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스스로 위생 관리 및 면역력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바이러스 질환이 의심된다면 코로나 이후로 일상화된 거리 두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런 신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면역력이 약해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감기 등의 감염 증상이 자주 있게 됩니다. 즉 감기가 낫고서 얼마 있다가 또 다른 형태의 감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 이후에 피로감이라던가 이열, 장기침 등의 증세가 완쾌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우리의 몸에서
취약한 부분들의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혓바늘이 계속 돋고 구강 내에 궤양이 잘 치유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던 알러지 증상이 생기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면역 저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감염된 세포나 바이러스 그리고 암세포 등을 직접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과 항체를 통해서 이러한 유해한 세포나 바이러스를 간접적으로 파괴하는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면역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서로를 자극하고 도와주어서 면역이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는 서로를 견제하여서 너무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다는 것은 면역 세포의 무장 기능이 강하고 우리 몸의 세포와 해로운 세포나 바이러스를 잘 구분하여서 공격하는 선택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과 또 서로를 조절하여서 과잉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생활 습관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우리 언급한 생활 습관 말고도 면역력에 또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인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증받은 기능성 식품의 원료들이 대략 20여 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홍삼과 인삼 같은 제품들이 있고요. 달의 추출물이나 동충하초 등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은 식품 원료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음식들인데 또 이런 음식들이 또 시약처로부터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걸로 또 인정받은 것들이군요. 또 최근에 실제로 홍삼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또 확인한 게 있다면서요? 뭐 어떤 연구인가요? 홍삼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하여서 신체의 면역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홍삼은 인터루킨 6나 TNF-알파 등을 포함한 NO 및 변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개선하여서 면역 조절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떤 다양한 질환 예방 효과들이 밝혀져 있다면서요? 예. 네, 연구 결과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미국 조지아주 대학의 양상무 교수님 팀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을 때 홍삼이 세포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바이러스 복제를 제한하여서 폐로 전이되는 다수의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하여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북대 수의학과의 김범석 교수 연구팀은 홍삼이 체내 면역체계 활성화 물질인 인터페론 감마를 증가시키고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에 감염된 세포를 살해하는 효소인 그란자임 생성을 증가시켜서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허르피스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의 세포 면역 감소를 지연시킨다는 효과도 확인을 하였는데요. 네네. 울산의대 아산병원의 조영걸 교수 연구팀은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96개월 동안 면역세포 CD4 T세포의 수의 감소 변화를 관찰한 결과 홍삼을 섭취하면 CD4 T세포 수 감소 지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또한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구균 및 폐혈증에 대한 효과도 확인한 연구가 있는데요. 성균관대 약학과의 이동건 교수팀은 폐렴구균에 감염된 실험 쥐들을 대상으로 홍삼 농축액과 생리식염수를 각각 매일 100mg을 투여해서 15일간 관찰을 하였는데요. 네네. 결과 생리식염수만 투여한 그룹의 약 50% 정도만 생존을 했는데요. 네네. 홍삼 농축액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100%의 실험쥐가 모두 생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실제로 이제 홍삼의 효과를 논문으로 밝힌 결과들이네요, 그렇죠? 네. 또 최근에 홍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률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하셨죠? 이 연구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중화 항체에 대한
홍삼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성된 항체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홍삼 섭취군에서는 항체가 감소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평상시 면역력에 도움되는 방법 알려주시죠. 면역력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시 나오는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 등은 면역력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평상시에 스트레스 적게 받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절대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신경전달 물질 등의 분비가 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미세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야채 섭취를 매일 해주시면 건강한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동력 교수님을 만나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또한 현재 독감, 아데노바이러스, 엠폭스 등 각종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유지하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